안녕하세요. 라이프인 이사장 김찬호입니다. 항암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연상됩니까? 항암제, 항암치료 이런 말은 익숙하신데요. 항암 생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활 방식이 항암이 될 수 있다. 항암제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이프케어 TV 저자와의 대화 그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네 번째로 다뤄볼 책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항암 생활. 내용은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걸 잘 극복하게 해주는 6가지 통합 치료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번역하신 유하승 교수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통합면역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하승 교수입니다. 통합의학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무엇과 무엇을 통합하는 건가요? 사람을 전인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자는 얘기거든요.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 영적, 사회적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전체가 건강한 상태를 우리는 WHO에서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듯이 단순하게 질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 인간과 함께 병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암이라는 병을 놓고 어떻게 그런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풀려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번역하시게 된 계기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런 작업까지 하셨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 곳이죠. 미국의 휴스턴에 위치한 MD 앤더슨 암센터라는 곳이거든요. 저는 2012년도에 거기서 연구년을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가지게 되어졌고, 그때 통합의학 부서의 로렌조 코엔이라는 사람 밑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이미 저는 2008년도에 이 로렌조 코엔이 썼던 통합종양학이라는 이 책을 번역을 한 적도 있었었고요. 제가 2019년도에 여기 서울한방병원 병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코엔이 새로 또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또 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내에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 통합의학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책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6가지 통합 치료의 개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가 운동이나 식사 그리고 생활 환경에 있어가지고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암 환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책에서는 사회적인 지지라든지 아니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부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이 책의 모태가 되어졌던 데이비드 슈라이버라는 사람이 썼던 의사가 썼던 항암이라는 책에서는 앞에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책은 항암이라는 책을 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로렌조 코엔이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6가지 생활 습관 방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시너지를 나타내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든지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마치 항암제와 같이 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늘려줄 수 있다는,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원제를 보니까 The Mix of Six에서 믹스 통합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6가지라는 게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거, 휴식과 회복, 건강을 위한 운동, 음식, 그다음에 환경 이런 거 이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방금 질문과 거의 중복된 얘기인데요. 통합 암 치료 개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통 암 치료하면 우리가 항암 방사선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과 어떻게 좀 다른 점을 주목하는지. 우선 이제 보완 대체 요법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통합 이야기 개념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요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굉장히 힘든 공격적인 치료잖아요. 이 공격적인 치료를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 표준 치료를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이제 보완 의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체요법,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치료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거를 뭔가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대체하겠다는 이런 좀 공격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완요법이나 대체요법 중에서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그 규명을 해서 안전하게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낸, 근거를 확보한 이런 방법들을 우리 이제 통합 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 치료 이런 걸 전혀 배제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아니라 이 기존의 표준 치료랑 함께 병용을 함으로써 그 표준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좀 저로서는 안심이 되네요. 자,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치료, 치유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여기 연결될까 좀 궁금해졌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과거에 조직학이나 해부학을 기반으로 접근했던 뭐 근대의 서양의학에서는 치료나 아니면 그 질병만을 포커싱 해가지고 접근하는 해석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 환자의 이런 전인적인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존 의료계에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유수 의료센터들에서는 대부분 통합의학 부서가 설치가 되어졌던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또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감싸고 있는 환경, 이것을 조절한다는 치유의 개념이 뭐 이제는 그냥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필수가 됐다. 예. 근데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낮고 조기 발견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걸 섣불리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면 그게 암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듣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게 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갑상선 암을 들 수 있는데요. 뭐 크기가 1cm 미만이고 또 유도암과 같이 예후가 좋은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우선적으로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표준 치료를 받는 것이 뭐 삶의 질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이 예후가 불량한 그런 암종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후가 굉장히 불량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절제를 하고 필요하면은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로는 암을 예방하고 전이 재발을 막아주는 데 있어가지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일단 악성인 암이 진단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표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악성이냐 아니냐 그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책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스 오브 식스 6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 접근한다고 할 때 이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MD 앤더슨 암센터에 근무를 할 때 로렌조 코엔이 하는 행동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동에 주차를 해놓고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일 싸니까 또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게 스탠딩 데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부분에 버든을 주는 것을 생활 속에 이제 섞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이 책을 이제 번역하다가 좀 알게 됐고요. 가족분들도 우리 가족이랑 친하다 보니까 집에도 좀 놀러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심결에 애들한테 탄산음료를 줬더니 그 두 부부가 앨리슨 제프리스하고 로렌조 코엔이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뭐 탄산음료 이런 걸 주니까 아주 경악을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그냥 유난을 떨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따로 한다기보다는 일상 속에 이 두 부부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하나 녹여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책에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앉지 마라, 일어서 있으라고 하는데 앉아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좌식 생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가급적이면은 인간은 피해갈 수 있는 천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직립 보행을 하다가 보면은 요통이라는 걸 달고 살잖아요. 척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허리 쪽에 있어서의 기립근이라든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이 부족한 생활의 환경을 노출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우리가 일종의 넛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다 배치를 해놔가지고 자연스럽게 시밀리스하게 물 흐르듯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가급적이면은 암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게 이 로렌즈 코헨이나 앨리슨 제프리스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실천 어떻게 하시죠? 네, 저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부러 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따르고 또 바빠가지고 못한다는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걷는 부분들을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좀 안 타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하나 실천을 했다가 실패한 게 있는데 이 계단으로 좀 오르내리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저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요. 하루에 반드시 일정 시간 정도는 제가 좀 운동도 하고 생활 속에서 이 몸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에는 항암 잠재력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센터장님께서 제안하실 수 있는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식사라는 게 이 워낙 개인차하고 성향이 이게 두드러진 거여가지고 단정적으로 요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혹시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 뭐 5군데, 6군데 있다고 하는데 장수마을이에요. 그래서 장수마을을 예로 들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장수촌이 있는 거 아시고 거기서는 뭐 나또 같은 발효 음식을 먹는 거 아실 거 아니세요? 그리고 또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충분히 먹으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수 식이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의 식성에 맞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뭐 일상적인 건강식 개념에다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특히 특정 성분만을 알약이나 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이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철 음식이나 제철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항암 컬러푸드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영양제가 많이 나와 있고 주변에서 많이 먹으니까 이거 나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또 이 책 읽고 말씀 또 들으니까 별로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 없겠다. 잘 챙겨 먹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암 예방 또는 치료나 그런 걸 할 때 어떤 신체 활동이 권장됐나요? 논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강도가 높은 운동들이 아주 힘든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적당 강도의 운동보다 암 환자의 생존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어요. 없어요. 네. 뭐 너무 힘들게 운동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유산소나 무산소가 적절히 이 배합이 되어져 있는 적당한 정도의 정기적인 주기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경우에 뭐 대다수의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근거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이 공격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근육 감소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근육량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있어가지고는 면역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수술항암제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 뭐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뭐 기공체조 뭐 이런 것 같이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일단 근 감소를 예방해야 되고요. 그런 치료를 다 끝난 다음에는
유산소나 무산소를 믹스해가지고 그게 또 자신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몸 운동을 좋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맞고 내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정하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되 근력 운동 이런 건 굉장히 강하게 좀 중시하면서 하는 것 그렇게 들립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책에서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사회적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